바르셀로나는 한때 세계 축구의 절대 강자로 압도적인 경기력과 아름다운 티키타카 등 이들은 유럽 무대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황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면서 경기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영광의 순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는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클럽 중 하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오늘은 바르셀로나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위기는 가장 찬란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2008년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08-09 시즌 티키타카 전술을 앞세워 모든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트래블을 달성했고, 이후에도 리그 우승과 유럽 무대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2015년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의 삼각편대가 유럽을 지배하며 또 한 번 챔스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불렸죠. 그러나 이러한 영광 뒤에서는 클럽의 재정 구조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항상 최고의 선수들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클럽의 지출이 수익을 넘어서는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당시 구단의 방침은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고 유지하면 더 많은 우승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는 결국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논리였죠. 그러다 바르셀로나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를 맞이하는데, 팀의 핵심 선수였던 네이마르가 PSG로 이적하면서 2억 2200만 유로라는 거대한 이적료가 발생하였죠. 바르셀로나는 이 거대한 이적료를 활용하여 팀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 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쿠티뉴, 덴벨레, 그리즈만을 영입하며 총 4억 유로 이상을 사용하였으나,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쿠티뉴는 1억 4500만 유로라는 거액을 들여 리버풀에서 영입되었지만 바르셀로나의 전술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유로를 들여 영입한 우스만 덴벨레는 당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았으나 잦은 부상과 비전문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 오랜 기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한 1억 2천만 유로에 영입한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의 전술과 맞지 않는 플레이 스타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실패한 투자로 남게 됩니다. 네이마르를 보내고 받은 돈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셀로나는 무리한 지출과 부적절한 선수 운영으로 오히려 팀을 약화시키고 말았죠. 그렇게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최악의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팬데믹은 모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축구 클럽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는데, 바르셀로나도 예외는 아니었죠. 바르셀로나는 전통적으로 막대한 경기장 수익을 올리는 클럽이었고, 캄프누는 매경기 9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하는 경기장으로 티켓 판매와 경기장 내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연간 수천만 유로의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무관중 경기가 지속되면서 이 모든 수익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단순히 티켓 판매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경기장을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크게 감소하면서 클럽의 관광 수익 또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죠.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클럽 중 하나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스폰서십과 마케팅 수익도 주요한 수익원이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스폰서십 계약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도 어려워졌죠. 그렇게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바르셀로나는 긴급한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해야 했으나, 이미 오랫동안 과도한 연봉을 지급해왔던 클럽이었기에 선수들과의 연봉 삭감 협상이 쉽지 않았죠. 여러 차례 선수들에게 연봉 삭감을 요청했지만 일부 선수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클럽은 임시방편으로 일부 선수들에게 향후 몇 년 동안 연봉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문제는 이 높은 연봉 지출이 단순한 경영 부담을 넘어 클럽이 라리가의 재정 규정을 위반하기에 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라리가는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운영하며 각 구단이 수익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구단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기 위해 연봉 지출이 전체 수익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지만, 바르셀로나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19-20 시즌 바르셀로나의 총 연봉 지출은 6억 7,100만 유로로 수익 대비 70%를 초과한 수준이었고, 팬데믹 이후 수익이 급감하면서 이 비율은 90%를 넘어섰고, 이는 라리가 규정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이러한 문제는 특히 21년 여름에 메시의 계약 연장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 메시와 바르셀로나 모두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었지만 라리가는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죠. 결국 바르셀로나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클럽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선수이자 바르셀로나의 상징과도 같았던 메시와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는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장면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 한때 원클럽맨으로 남을 것 같았던 메시가 재정 문제로 인해 클럽을 떠나야 했던 것이었죠. 메시가 떠난 이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과도한 연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 선수들을 방출하거나 급여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또한 선수단 개편을 하고 싶어도 라리가의 재정 규정 때문에 자유롭게 선수 영입과 등록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일부 선수들은 급여를 삭감하거나 구단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국 바르셀로나는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 레버 전략이었습니다. 즉, 구단의 미래 수익을 미리 판매하여 단기적인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지만, 이 선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죠. 2021년 기준 바르셀로나의 총 부채는 약 13억 5천만 유로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 중 단기 부채만 7억 유로가 넘었고, 즉 단순한 긴축 운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레버 전략, 즉 구단의 미래 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는 TV 중계권 판매로 라리가 중계권 수익의 25%를 25년 동안 사모펀드인 식스스트리트에 매각하며 약 5억 유로의 현금을 확보했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클럽 운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받을 중계권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죠. 또한 바르셀로나는 바르샤 스튜디오의 지분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마련했으나, 클럽은 당장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서 미래 수익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죠. 이러한 레버 전략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는데, 이 자금들을 활용해 신규 선수 영입을 진행했고,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반도프스키, 쿤데, 하피냐 등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라리가의 재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선수들의 계약 구조를 조정하거나 방출하는 조치도 병행해 나갔죠.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바르셀로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했는데, 이미 향후 몇십 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상당 부분 매각을 하게 되었고, 이는 미래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바르셀로나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레버 전략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고갈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난이 닥칠 것으로 보이죠. 한때 세계 최고의 클럽이었지만 무리한 지출과 경영 실수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한 바르셀로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축구 정점에 설 수 있을지, 아니면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지, 여러분들은 바르셀로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